10분 전후로 핵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업 설명 자료를 필자가 직접 디자인해서 한국에서 인쇄해서 대량으로 들여왔다.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사업 설명의 각 슬라이드마다 핵심 단어와 핵심 문장 중심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효과적일지 직접 시범을 통해 교육하고 훈련을 시켰다. 연습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열정이 생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전에 적용을 하면 평균 20% 정도의 확률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10명에게 사업 설명을 하면 꿈이 있는 2명의 사업가를 찾을 수 있다. 과거 한국에서의 17년의 경험으로 100번의 사업 설명을 한 사업가는 최소한 자신의 사업체를 독립하는 단계까지는 성장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분들께 100번의 사업 설명을 도전할 것을 당부했고, 실제로 그 일을 해낸 사업가들은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이후 사업이 확장되면서 영어권 사업가들이 늘어나면서 업데이트 버전을 제작할 때는 영문과 한글을 병기해서 지금까지 잘 활용하고 있다. 사업 설명 자료와 함께 꼭 필요한 도구가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래너다. 일반 다이어리와는 달리 사업가들을 위해 제작된 비즈니스 플래너에는 일정뿐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쳐 관리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시중에 많은 비즈니스 플래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필자가 한국에서 사용했던 플래너를 선택해서 대량으로 미국으로 들여왔다. 1인 기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자기관리의 첫 스텝은 일정 관리이다. 보통은 시간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는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흘러가는 시간에 점을 찍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일정 관리를 스마트폰 앱에 의존하는 사업가들이 있는데 당장은 편리할 수 있으나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가기 위해서는 인쇄된 종이 위에 직접 적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사업 성장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복제를 염두에 둔다면 팀 차원에서 통일된 비즈니스 플래너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원 클릭 어웨이. 장거리 후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후속 조치이다. 만남의 빈도에 따라 후속 조치의 성패가 좌우되는데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의 만남으로는 효과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당시에는 팬데믹 이후에 보편화된 줌과 같은 화상통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없던 시절이었다. 실리콘밸리의 한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파트너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매주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을 주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5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만나서 후원한 분들이 매주 한자리에 모여서 화상으로 미팅을 했다. 컴퓨터 화면을 대형 TV 스크린에 연결해서 미러링을 하고 필자는 뉴욕에서 원격으로 강의를 하는 방식이었다. 다음번 만남까지의 공백은 매주 온라인 미팅으로 대체하니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가능했고 리더들과의 상담도 전화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온라인 시스템을 팀 전체에 복제하기 위해 당시 화상통화의 선두주자였던 스카이프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당시 스카이프에는 화면 공유와 같은 기능이 없어서 다소 원시적인 방법을 활용했다. 카메라에 화이트보드를 직접 비추면 반사가 되어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도화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PPT 자료를 이메일로 미리 보내어서 강의를 들으면서 현장에서 따로 PPT를 시연하거나 각자 개인 스마트폰에서 PPT를 열어서 참고하게 하는 방식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었다. 쌍방향 소통이 필요한 비즈니스 미팅은 스카이프를 이용하고 일반 강의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했다. 미국의 동부와 서부는 3시간의 시차가 있다. 같은 동부 시간대의 사업 파트너들은 뉴욕에서 필자가 진행하는 현지 미팅을 스카이프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참여하고 서부에는 서부 시간에 맞춰서 따로 미팅을 했다. 3시간 시차 덕분에 남들보다 하루 3시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혹은 시차 때문에 등 이런저런 이유로 3시간의 미팅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미팅 영상은 다 따로 촬영, 녹화, 편집해서 별도의 팀 웹사이트에 제공함으로써 보충학습이나 복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팀은 온라인 시스템의 팬데믹 훨씬 전부터 일찌감치 정착이 된 덕분에 팬데믹이 터졌을 때 아무런 심리적 부담이 없었다.
미리 훈련된 우리 팀은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 상반기에 비약적인 사업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시스템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 사업가는 개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팀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주지하고 양쪽에 제대로 된 힘을 쏟게 된다. 모여야 할 때 모이고 흩어져야 할 때 흩어질 줄 아는 이합 집산에 능한 사업가와 팀이 사업 성장 속도가 빠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의 비즈니스를 필자는 전기와 휘발유를 함께 쓰는 자동차에 빗대어서 하이브리드 미팅이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미팅 형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꿈꾸는 사업가들에게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된 것이다.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의 발전은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 성장에 큰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나 미국처럼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도 비대면으로 예배나 종교 행사를 진행하게 되자 온라인 환경의 사용자층이 디지털에 취약했던 시니어층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대중화되었다. 덕분에 비즈니스에서도 빠른 복제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사업가로 조인하는 경우보다 소비자로 머무르다가 나중에 사업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는 것이다.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은 미팅 참석에 대한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특정 시각에 특정 장소에 도착해야 참석 가능했던 비즈니스 미팅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필자는 이를 one click away 라고 표현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미팅에 임하는 사업가들의 자세도 이전만 못하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가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초대에 있어서는 낮은 진입 장벽을 적극 활용하고 미팅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사업가 스스로가 심리적 진입 장벽을 높여서 미팅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다. 올림픽 수영 자유형 100m 결승전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을 본 적이 있는가? 8명의 선수들이 각자 피부 색깔이 다르고 신장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체형은 거의 똑같다. 오랜 세월 속에서 검증된 비슷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같은 동작의 운동을 반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수영에는 자유형, 평영, 배영, 접영 이렇게 4가지 영법이 있다. 그중 자유형은 말 그대로 프리스타일이다. 만약 더 빨리 결승점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평영이든 배영이든 접영이든 어떤 영법을 구사해도 되고 심지어 평영 발차기의 접영 스트로크처럼 영법을 혼합해서 구사도 된다. 아니면 자신만의 독특한 영법을 개발해서 도전해도 된다. 하지만 결승전에 오른 8명 선수 중 어느 누구 하나 다른 동작을 하는 사람이 없다. 똑같은 입수 동작, 똑같은 호흡, 똑같은 스트로크, 똑같은 발차기로 100분의 1초의 경쟁을 한다. 동일한 인풋이 들어가면 동일한 아웃풋이 나오는 것, 이것이 시스템의 원리다. 2024년 파리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대한민국이 10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 양궁 단체전이 처음 시작된 1988년 이래 단 한 차례도 1위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축된 공정하고 체계적인 대표 선발 시스템과 첨단 훈련 시스템이 그 비결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단 스포츠뿐 아니라 일반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시스템은 중요하다. 잘 구축된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에 있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에서 사업했던 시절에는 이미 잘 갖추어진 시스템을 활용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직접 짜야 했기에 그 중요성과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해병대 예비역 침묵회에서 30년 이민 생활을 통해 비즈니스로 크게 성공하시고 은퇴하신 선배님 한 분이 내게 직업을 물어보셨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한국에서 17년 동안 했던 일을 여기서 새로 시작해서 10년 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선배님 말씀이 잘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했던 일을 여기서 똑같이 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사업이다 라고 하셨다. 많은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했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순간 예전에 뉴질랜드 파트너가 했던 얘기가 떠올랐다.
한국에서 시작한 사업이 날로 커져서 국제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 마침내 뉴질랜드에서 결실을 맺어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뉴질랜드와 호주는 원 마켓이다. 뉴질랜드 파트너들의 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호주 시장을 개척하고자 함께 호주 시드니까지 가서 사업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동행했던 리더 중에 여행사를 오랫동안 운영해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다. 자신의 꿈은 한국의 여행사를 본사로 해서 뉴질랜드와 미국 세 군데에서 같은 시스템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나라마다 사업 환경이 달라서 도저히 불가능했고 한국 방식으로 뉴질랜드에서 할 수도 없었고 뉴질랜드 방식을 다시 배워 시장을 키우려고 하니 한국 시장은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다. 결국 미국 진출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필자와 동행하면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한국과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에서까지 사업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다고 했다.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남은 것은 실행에 옮겨서 결과로 증명해내는 일이다. 결국 나와의 싸움이고 시간과의 싸움이다.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다. 한정된 시간을 살다가 떠나는 인생이라 성취의 속도가 빠를수록 남은 시간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여 시간과 재정의 자유를 얻는 데 도달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문장은 자기계발과 관련한 책들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함정이 있다. 그중 첫 번째가 간절함을 계량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나의 간절함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간절함일까? 실제로 비즈니스 상담을 해보면 성공에 대한 간절함을 피력하는 사람인데 실제 사업적인 활동은 자신이 얘기한 간절함에 못 미치는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다. 현장에서의 사업 활동은 동행하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비즈니스 미팅에 임하는 자세만 봐도 나머지 사업 활동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성공은 간절하다고 하면서 사소한 개인 일정과 비즈니스 미팅 일정이 겹쳤을 때 미팅의 우선순위에 쉽게 밀려버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이런 경우는 둘 중 하나다. 간절하지 않으면서 간절한다고 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얘기한 간절함이란 단어의 정의나 강도가 필자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것이다. 정말로 간이 저려질 것 같은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에 걸맞은 행동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 행동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세렌디피티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간절히 원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때 하늘이 감동에 나타나는 현상이 세렌디피티다. 사전적 의미는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플레밍이 배양 실험을 하는 도중에 실수로 잡균인 푸른 곰팡이를 섞어 주입함으로써 발견된 항생물질인 페니실린이다. 또 3M사에서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다 실패작으로 탄생한 것이 우리가 지금도 애용하는 쉽게 뗐다 붙였다 하는 포스트잇 메모지다. 하지만 세렌디피티는 단순한 행운과는 다르다. 세렌디피티는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행운이다. 사막에서 우물을 파겠다는 간절한 목표로 열심히 땅을 파다가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된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우물 못 팠다고 속상해 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는 자주 발생한다. 매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간절한 소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고객의 주문이 나오고 소개가 나오기도 한다. 어떤 사람을 사업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여러 번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공을 들여도 결과가 안 나올 때 시간 낭비가 아닐까 후회를 하면서도 계속 하다 보면 우연히 동석하게 된 어떤 분이 비전을 보고 큰 사업가로 성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다. 우선 나 자신의 간절함이 바탕이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이 수반되었을 때 하늘이 감동해서 세렌디피티가 발동하게 되는 것이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외칠 수 있을 만큼 간절한 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기필코 이루리라는 신념으로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사람들은 당신의 영광을 원하지만 당신의 스토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축복을 원하지만 당신의 짐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얻기 위해 겪은 불길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3. 5가지 성공 법칙. 필자는 원래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 정의도 다양하고 판단 기준이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공이라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즐겨 쓰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느끼게 하는 시제가 완료형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성공이라는 표현은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스스로에게 딱 한 번만 쓰고 싶다. 왜냐하면 정말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일을 반복해 나가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취라고 해야 좋을 것이다. 신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유명한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완료형 시제인 성공이라는 표현보다는 진행형 시제인 성취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30대 초반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도달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룬 결과를 놓고 성공이라고 했고 나를 성공자라고 지칭했다. 그리고 그 위치를 10년 이상 누리면서 평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교만이 자라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갑자기 찾아온 위기. 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행되었지만 필자가 감지하지 못한 탓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위기 앞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표류와 추락을 거듭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지구 반대편 뉴욕에 맨몸으로 서 있었다. 인간은 나락으로 추락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진정으로 절대자에게 삶을 의지하게 된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뇌 수술을 2번 받으시고 더 이상 사회생활을 못하시게 되어 소년 가장이 되었을 때, 해병대 시절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은 훈련을 감당해야 했을 때, 잘나가던 40대 중반의 사업가에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필자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새로 시작하면서 제일 우선순위로 둔 것이 새벽 예배다. 당시에 출석했던 교회는 집에서 승용차로 20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차가 없던 시절이라 새벽 4시에는 집을 나서야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서 교회에 도착하면 5시 반 새벽 예배 시작 시간에 맞출 수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이러한 시간 속에서 비즈니스와 관련한 5가지 성공 원칙을 세울 수 있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5가지 성공 원칙은 그 당시 기준으로 17년 동안 한 가지 사업에 매진하면서 교육 시스템 안에서 배운 내용들을 대중들을 위해 일반화한 것이다. 1.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배움의 과정은 성장의 과정이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 육체적 성장은 사춘기가 지나면 멈추지만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정신적인 성장은 지속 가능하다. 배움의 과정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고 읽을 줄 모르면 쓸 줄도 모른다. 결국 모든 배움의 출발은 듣기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의미로 하지 않던가? 28년을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해 보았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남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피력하는 사람이 있다.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업계에서 나를 동기부여 연설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필자가 가장 잘하고 자신 있는 분야는 듣기 능력이다. 사업가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 바로 경청의 기술이다. 우리는 상대가 누구든 만남과 소통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하다못해 상대방의 부정적 경험도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대화, 강의,
대중연설, 그 어떤 내용이든 경청하고 나중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배움의 자세가 내적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미국 생활을 시작하고 4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립대학교에 편입을 한 이유도 영어를 배우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을 제도권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휘력이 지적 능력이다. 어린아이들은 구사할 수 있는 어휘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어휘를 찾지 못하면 소리를 지르고 운다. 성인이 돼서도 나이에 걸맞은 교육과 사회 경험을 쌓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어휘력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표현력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소 노골적인 표현이지만 어휘력이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비즈니스이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은 필수이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시청각 자료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스피치이다.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도 마찬가지다. 초기 사업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선배 사업가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나 세미나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 비즈니스와 관련한 어휘들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간단하다. 반복해서 많이 듣고 읽는 것이다. 듣고 읽는 일을 반복하면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듣고 읽은 말과 글들이 내 어휘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나에게 맞게 가공되어 외부로 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공한 선배 사업가들이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은 사업가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일성 있게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검증된 자기계발 서적을 꾸준히 읽고 성공한 선배 사업가들의 스피치가 담겨있는 음원을 매일 듣고 교육 시스템에서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교육 시스템의 성장 원리는 사고의 복제에 있다. 그리고 그 사고의 복제는 반복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복의 미학을 깨닫고 즐기는 단계에 도달하면 이미 리더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배운 것은 바로 실행한다. 앞서 제시한 책과 음원은 집이나 차에서 혼자 읽고 들으며 공부할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미팅은 다르다.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에서 미팅 참석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미팅에 참석하지 않고 성공한 리더가 없다. 그래서 성공한 리더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미팅이다. 미팅에 나와야 성공한다는 항진 명제이다. 하지만 이 명제를 미팅에 나오기만 하면 성공한다로 해석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미팅에서 배운 내용을 실행하지 않고 묵혀두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된다. 그리고 입력되는 지식의 양은 많아지는데 배운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머리만 점점 커지고 발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가분수가 되어서 점점 활동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미팅에만 참석하는 미팅 건달이 되게 된다. 배운 것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큰 자산이다. 큰 경험을 안고 다음 미팅, 그 다음 미팅에 반복해서 참석하면서 해답을 얻고 시행착오를 개선해 나가면서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미팅에 참석해서 제품에 대해 배우면 바로 사용해 봐야 한다. 써보고 좋은 느낌을 자랑하는 것이 사업의 출발이다. 제품의 성분과 특장점을 아무리 이론으로 숙지한다고 해도 직접 사용해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제대로 자랑할 수 없다. 기왕에 하는 자랑인데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품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다. 배워서 써보고 감동을 전달하고 이것을 반복하면 애용자가 되고 나아가 마니아가 된다. 제품을 주변에 자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생기게 된다. 그 소비자들을 나처럼 애용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것이 우리 사업가들의 몫이다. 그리고 그 애용자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설명해서 나처럼 사업가가 되도록 안내하는 것이 우리 사업가들이 실행해야 할 중요한 업무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 시스템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 시스템이 지원을 해도 자신의 실행이 현장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스템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없다.
안다와 한다는 자음 한자 차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3. 횟수에 도전한다. 회원제 직접 판매 비즈니스에서 미팅 초대에 대한 일반 공식은 4배수 법칙이다. 4명을 초대하면 2명은 거절, 2명은 오겠다고 한다. 오겠다고 말한 2명 중에 실제로 오는 사람은 1명이다. 결국 1명을 초대하고 싶으면 4사람, 2명을 초대하고 싶으면 8사람을 초대하라는 의미이다. 4분의 1의 확률이면 아주 높은 확률이다. 흔히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경우 성공 확률이 2%라고 한다. 전화 100통을 걸어서 계약 2건을 성사시킨다는 뜻이다. 거절받는 과정 속에서 심한 경우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감성 노동자라고 한다. 하지만 프로페셔널한 텔레마케터라면 98번의 거절 때문에 속상해서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150번 하면 3건, 200번 하면 4건이 성사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다. 미팅 초대에 있어서 4분의 1, 그러니까 25%의 확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좋은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초대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품의 애용자로 먼저 만들어보라. 제품을 많이 써본 사람일수록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미팅 초대가 잘 된다. 우리 사업가가 해야 하는 궁극적인 역할은 예비 신랑 신부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처럼 회사와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다. 내 고객이 우리 회사와 우리 회사의 제품과 사랑에 빠져서 평생 함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마케팅에 매료되어 적극적으로 광고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이다. 믿을만한 중매쟁이일수록 당사자들도 믿고 만남을 가질 것이고 신뢰감을 주는 사업가일수록 상대가 편견 없이 사업을 알아보도록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28년 전 필자도 같은 경험을 했다. 당시에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 부업으로 학생들을 과외 지도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의 사업을 만났다. 10년 부업으로 작은 학원 하나 차리는 것이 목표였던 필자에게 대형 입시학원 원장님이 사업을 전달했다. 사교육 분야에서 이미 크게 성공한 분이 사업을 전달했으니 중매쟁이로 치자면 최고였던 셈이다. 하지만 아무리 중매쟁이가 훌륭해도 배우자 선택은 당사자의 몫이듯 사업을 선택하는 건 역시 각자의 몫이다. 좋은 중매쟁이 덕분에 필자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사업을 검토해보고 결정을 했다. 훗날 필자는 사업을 소개한 그분이 사업을 중단해도 그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회사와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마케팅과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초대에 임할 때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초대에 응해서 감사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회원가입을 하는 고객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하겠지만 사업을 전달할 때에는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 때문에 초대와 관련해서는 스크립트를 준비해서 암기해서 당당하게 전달해야 한다. 고백하건대 초기 사업자 시절 필자는 자신이 없어서 강의나 스피치뿐 아니라 전화 통화까지 모두 원고를 작성해서 외워서 했었다. 4. 과정을 즐긴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결과에 상관없이 횟수에 도전하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면 된다. 왜냐하면 실패의 반대편에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 그 너머에서 성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성공과 실패는 동의어이고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다. 거절의 과정을 즐긴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거절의 과정 그 자체가 즐거울 리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 거절과 실패의 결과가 성공이란 것을 안다면 기꺼이 감내할 수 있기에 즐기라고 하는 것이다. 파나마의 국민 영웅 카라스키아를 상대로 4전 5기의 역전 드라마를 펼친 홍수환 선수의 세계 타이틀전이나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의 신화를 쓴 태극 전사들의 경기를 생각해보라. 생중계로 보면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경기들도 결과를 알고 녹화방송으로 다시 보면 한 장면 한 장면을 즐길 수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우리 사업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냐 덜 걸리냐의 문제이지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라는 사실도 이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다.
5.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간혹 자기계발 서적이나 동기부여 강사들의 스피치에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한다. 혹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표현을 접하게 되는데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앞서 필자가 얘기한 과정을 즐긴다는 결과값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과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결과는 더 중요하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로징이다. 작게는 소매 판매에서부터 크게는 대형 공사 수주 계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즈니스 활동은 클로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값은 0이다.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떤 회사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의 문제는 자신이 속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충성도와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멘토에 대한 팔로워로서 자세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된 사람은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고 열정과 끈기로 무장하여 달려가면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